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새 더파크의 명물이 되어버린 댓글 읽기 코너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되게 특별하게 그랜저와 GV70 영상에 달렸던 댓글 중에서 제가 추가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 댓글들만 좀 꼽아봤습니다. 제가 기본적으로 모든 댓글을 다 읽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일이 대댓글을 키보드로 달지는 않고 있는데요. 어디까지나 제가 구두로 이렇게 얼굴을 뵙고 말씀드리는 것이 훨씬 더 친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댓글들 많이 있으니까요. 함께 한번 가보시죠. 자, 그랜저에 달렸던 댓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알아듣기 쉽게 잘하시고 핵심을 찌르시네요. 60대 중반인데 마지막 선택하려고 합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평범한 댓글이지만 60대 중반 그리고 마지막 선택이라는 두 단어가 제 마음을 이렇게 만지고 갔는데요. 마지막 선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취향을 발견하는 첫 번째 선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재미있는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60대 중반이면 어떻게 보면 한참 정말 내가 마음에 드는 차를 드디어 살 수 있게 된 나이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저는 좀 하고 있습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브랜드의 전시장도 한번 가보시고요. 시승도 한번 해보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랜저를 당연히 사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르신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일단 베스트셀러고 90년대에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여러 가지 추억들도 워낙 강력하게 있기 때문에 그게 그랜저의 헤리티지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것도 물론 그랜저의 자산이기도 합니다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댓글을 달아주신 어르신께는 새로운 시작으로 한번 선택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 차를 타보신 분께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좌우로 유격이 있었다. 근데 아버지는 그걸 되게 편하게 생각하셨다. 그렇게 생각해보면 그랜저는 사실 현대에서 제 역할을 다 한 게 아닐까 라고 적어주셨는데요.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상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이런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세팅을 했다. 그게 제 생각입니다. 제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이 이 댓글을 통해서 나오는데요. 그런 걸 원하면 BMW나 아우디로 가세요. 본인 취향의 제조사를 맞추는 건 불가능하죠. 이 다음 댓글도 한번 같이 볼까요? 알버트 비어만이 물러나면서 90년대 초감성 물침대 세팅으로 들고 오죠. 이렇게 적어주시면서 달리기 세팅을 해서 어중간하게 포지셔닝을 해야 할 이유조차 없다. 현대는 물침대다. 소비자들이 각성해야 되지 제조사 문제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랬더니 이제 물침대 세팅을 선호하는 게 잘못이냐, 한국에서 그냥 대다수의 운전자들이 타기에는 피로도가 적으니까 그런 부드러운 세팅을 선호한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독일차도 물렁해지고 있다, 이렇게 적어주셨는데요. 독일차 되게 편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BMW 5 시리즈 사보시면 느끼실 거고, E클래스조차도 사실은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독일차라고 해서 뭐가 날카롭고 현대차라고 해서 무조건 물렁하고 이렇게 따질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다만 독일차는 지금까지 쌓아온 헤리티지가 있기 때문에 그 성격이 녹아있긴 하죠. 그래서 의도를 가지고 잡아채면, 신나게 달리면 따라옵니다. 하지만 그랜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렇진 않죠. 그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 가지 댓글을 같이 좀 대답을 해드리자면, 제가 말씀드렸던 운전의 재미라는 거, 그것이 BMW가 가지고 있는 sheer driving pleasure라거나 아우디가 가지고 있는 어떤 특성들, 그 정도 수준을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랜저를 통해서 스포츠 드라이빙을 하고 싶은 마음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피력한 것이 아니라 약간 그 밸런스의 묘랄까요? 그러니까 사실 그랜저는 스포츠 드라이빙을 할 필요가 없는 차예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넓은 시장을 만족시키면 오케이인 차고, 그것을 목적으로 만든 차이기 때문에 트랙을 탈 정도로 달릴 필요는 없는 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운전의 맛이랄까? 재미랄까? 그런 것을 약간은 느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세팅을 좀 제발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겁니다. 제가 김상욱 교수님이랑 알쓸신잡 느낌으로 자동차에 대해서 현대자동차에서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운전 재미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영상에는 편집돼서 안 나갔는데요. 그 기본 줄기랑 좀 떨어져 있는 얘기여서 김상욱 교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들으시더니 근데 운전의 재미라는 게 뭐죠?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되게 신선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이제 자동차를 되게 오랫동안 다뤄온 저널리스트고 에디터고 이러니까 운전 재미라는 개념이 너무 익숙한데, 김상욱 교수님의 입장에서는 운전이 뭐가 재밌지? 라고 생각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운전의 재미라는 개념이야말로 정말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하는 은어 같은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현대자동차는 사실 운전의 재미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브랜드이기도 해요. N이라는 브랜드를 지금 계속 키우고 있고, 지금 랠리에서도 되게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잘 만들어요. 아이오닉 5 N도 진짜 좋고, 뭐 아반떼 N도 좋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 달리는 맛을 모르는 브랜드는 절대 아닌데, 시장 친화적이어야 하는 현대와 그랜저의 정체성과 달려야 하는 뭔가 이 맛을 조금 느끼게 해주고 싶은 이 정체성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있다. 지금. 근데 사실은 지금 그랜저를 사는 분들의 대다수의 성향을 생각해보면 아마 김상욱 교수님처럼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을 거예요. 편의사항이라거나 옵션이라거나 이런 데서 느껴지는 감동이 훨씬 더 크고, 고급감이라거나 이런 걸 훨씬 더 추구하시고, 운전 재미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하지만 제가 아까 서두에 읽어드렸던 60대 중반의 소비자가 그랜저를 샀는데 스포츠 모드로 눌러놓고 조금 달려봤는데 와, 막 열정이 막 살아나. 내가 다시 젊어지는 느낌이 들어. 와, 이 정도면 내가 좀 다른 길을 달려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 오랜만에 칠명국도도 한번 달려보고 싶고, 강원도에서 해안도로도 한번 달려보고 싶고 막 그래. 운전이 재미있는 차라는 것은 그 운전자로 하여금 자꾸만 다른 길을 상상하게 만들고, 내가 좀 다른 성향으로 운전하고 싶게 하는 그런 자극점이 있는 차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물론 뭐 스티어링 휠을 꺾었을 때 뭐 응답성이 좋고, 액셀러레이터의 반응이라거나 브레이킹이라거나 뭐 이런 것들도 뭐 기계적으로 수치를 따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약간 좀 미뤄두고요. 다분히 일반인이 자동차를 접했을 때를 상상했을 때 뭔가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런 것들이 있어. 그러면 그건 저는 운전이 재미있는 차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웠다. 물론 그랜저를 타면서 이렇게 편안한 차를 타고 아내와 함께 전국 일주를 한번 해보고 싶어. 우리나라를 이렇게 해안으로 이렇게 돌고 싶어. 이런 생각도 해보실 수 있죠. 충분히. 그것은 조금 다른 개념의 여행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운전의 재미라는 양념을 살짝 좀 쳐줄 수 있다면 얼마나 더 활기찰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동차는 정말 놀랍게 영감이랄까요? 그리고 인생의 활력이랄까? 그리고 집중력이랄까? 운전하는 사람과 동승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정말 몇 안 되는 소비재입니다, 자동차는. 그런 맥락에서 제가 그랜저가 좀 아쉽다,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현대 타다가 89 미니로 기변하려고 최근에 미니 시승을 했거든요. 완전 공감 가네요. 미니 시승해보니까 운전이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미니는 운전 재미에 몰빵한 차예요. 그러니까 그랜저 입장에서는 미니랑 나를 비교하면 좀 억울한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미니는 정말 재미를 추구하는 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달리는 맛을 느끼면 안 됩니까? 이 말에 동감합니다. 현재 G80을 패밀리카로 타고 있지만 혼자 탈 때는 달리는 맛을 느끼고 싶은데 아쉽습니다. 스포츠 모드로 달리더라도 뭔가 아쉬운 게 있네요.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만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리뷰 잘 봤습니다. 제가 차를 많이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는데, 운전 세팅을 헐겁게 만든 것이 타이트한 것 대비 어떤 이점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편하죠. 네, 컴포트합니다. 그런 맥락의 대댓글들도 많이 달아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답을 찾으시지 않으셨을까,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머리카락은 안 생기는 건가요? 일부러 밀고 다니시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 더파크 댓글의 단골 주제인데요. 일부러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2-3번 정도 밀고 있습니다. 부지런하지 않으면 유지할 수 없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혹시 주변에 자발적 빡빡이가 있다면 저 사람은 무척 부지런하다, 자기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자, 다음 GV70 댓글입니다. 페리 전 모델 3년차인데 일상에서 타기 딱입니다. 스포츠성은 정말 맞고 디자인, 편의성, 정비성 생각하면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이거 정답입니다. 조금 더 재밌으면 가격을 올려야 되고, 가격 올리면 또 흉기 따위가 라고 조롱하겠죠. N라인, N모델 따로 있는데 비싸다고 조롱하고 소비자들 궤변에 회사만 멍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퍼포먼스 좋은 2억, 3억짜리 차 사면 되는데 왜 대체 6천만 원짜리 차에
바라는 게 많은 건지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제가 사실 자동차를 유튜브에서 다루면서 가장 낯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되게 기본적으로 조롱과 혐오가 섞여 있는 댓글들이랄까요? 그래서 이렇게 댓글들 보면은요, 싸우거나 분란 조정하는 댓글은 검열해서 삭제하거나 관리 좀 하셔야 할 듯 하네요. 영상 잘 보고 댓글에서 인상 찌푸려지네요 라고 달아주셨는데, 이거 보고 제가 진짜 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사실은 댓글을 그렇게 손을 대는 편이 아닌데 거의 그냥 그대로 두거든요. 알아서 걸러지는 것들도 있고, 그래서 거의 손 대지 않는데, 저희가 더파크잖아요. 컨텐츠 공원이란 말이에요. 리뷰 공원이고. 그래서 제가 자동차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컨텐츠들을 알고리즘의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만들어서 보내드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는데, 영상 재밌게 보시고 댓글에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관리를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처음으로 해봅니다. 분노를 쏟아내시는 것은 사실은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본인에게도 이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또 이런 댓글이 나오네요. 빡빡이 최근에 벤츠 안 타본 듯 뭘 제네시스가 무드램프가 더 고급스러워? 벤츠가 훨씬 고급스럽죠. 벤츠를 꼭 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BM이랑 너무 비교가 많은데 제발 시승하고 살아. 시승해보면 본인한테 맞는 차가 있다. 제동력, 가속력 빠릿빠릿한 게 자기 스타일이면 BM 가는 거고, 편의 기능과 서비스 센터 많은 거 따지면 제네시스 가는 거고, 시승해보고 살아. 제발. 제 핵심이 이 댓글에 있기도 합니다. 제발 시승하고 맞는 차를 사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한 거에 대해서 뭐 왈가왈부 하실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 선택이 옳다는 것을 댓글창에서 증명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시승해보고 마음에 드는 차를 사서 흠뻑 즐기시는 것이 뭔가 이 자동차 라이프스타일을 즐기는데 가장 좋은 기회다. 저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정 소비를 할 데가 없으니 그러는 것 같아요. 내가 못 사는 차 남들도 못 사는 게 아닌데 자기 시선에서 평가하고 결론 내고 댓글을 적으니 악플이 되는 거죠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이 댓글을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영상 댓글들 보면 좀 패턴이 있습니다. 어떤 패턴이냐면 막 뚜벅이라고 놀리고 너 타보기나 했냐? 나는 지금 못 타는데 너는 타봤냐? 돈 있냐?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라는 게 사실은 공산품의 스타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처럼 그렇게 현대기술이 집약되어 있는 공산품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선망하는 오브제이기도 하고요. 그 자체로 스타가 되는 모델들도 많이 있죠. 뭐 롤스로이스 같은 거, 벤틀리 같은 거, 페라리 같은 거, 람보르기니 이런 거 차 나오면 막 전 세계가 열광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가격이 비싸다 보니 돈이 많지 않으면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뭔가 되게 다양한 층위에서 이런 댓글들이 나올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그런 것은 저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못 사면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동차를 즐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갖고 싶지만 못 사는 차가 되게 많은데요. 포르쉐 박스터 GTS 4.0 그거 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것도 뭐 돈이 있으면 당장 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언젠가의 목표로 달아둔다. 그러면 뭐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자동차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에게는 되게 동기부여가 되기도 하고 꿈이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이룰 꿈들을 위해서 지금 되게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11시 5분 막 지나고 있는데요. 밤에 지금 사무실에 와서 영상 막 찍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 이유도 물론 하이커 여러분들께 이렇게 좋은 정보, 인사이트, 취향 많이 공유드리고 싶어서 하는 일이기도 합니다만, 더파크를 성장시키고 성공시켜서 돈도 많이 벌고 더 많은 서비스를 론칭하고 제품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저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싶고 가정도 행복하게 꾸리고 싶고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같이 일하고 있는 빈PD도 부자가 됐으면 좋겠고, 이런 여러 가지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의 동기부여가 이를테면 포르쉐 박스터로부터 시작할 수도 있는 거고, 곧 새로 나올 타이칸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동차라는 것을 긍정적인 동기부여로 생각해 주시면 훨씬 더 재미있게 접근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차를 저 사람이 너무 좋아해, 그런 거 너는 그걸 좋아하는구나 라고 퉁치고 넘어가면 되는 거죠.
페리 전 모델 빌트인 캠 빼고 옵션 다 넣은 걸로 출고하신 다음에 2년째 타고 있는데 말씀하신 내용에 대부분 동의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흔히 말하는 경쟁 차종들이 각기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는 만큼 누군가에게는 충분히 좋은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라고 달아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댓글입니다. GV70 너무 가지고 싶은데 중등, 고등 두 아들을 뒷좌석에 태우는 공간적 정확성을 알고 싶네요. 둘 다 180 정도의 신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분께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드님들이랑 같이 제네시스 매장에 가셔서 앉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앉아보시기 전에는 절대 아실 수 없습니다.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것들도 물론 각자의 경험으로 말씀하시는 거겠지만 공간이나 시팅 포지션 같은 것은 워낙 개인차가 크기 때문에 꼭 앉아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태어나서 가장 큰 고민입니다. 520i MSP 6,400만원, 제네시스 GV70 6,800만원 뭘 사야 될까요? 결혼기념일 20주년 와이프 선물입니다 라고 적어주셨는데 2주 전에 달아주셨는데 이거 늦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아내분 선물이니까 아내분이랑 같이 전시장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자꾸 전시장 가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너 이 새끼 네 생각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전시장 가라 그러면 내가 조언을 뭐하러 구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깜짝 선물이 아니라면 근데 깜짝 선물 자동차는 좀 위험하지 않습니까? 워낙 리스크가 큰데 어려운데? 그러니까 계속 이게 되게 고민이 된단 말이죠. 저한테 지금 뭘 살 거야 라고 물어보면 저는 520i MSP 사겠습니다. 이게 결혼기념일 20주년 선물이니까 아내분이랑 같이 전시장에 가는 것을 선물로 한번 꾸며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조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뭐 제네시스도 그렇고 BMW도 그렇고 전시장이 좋은 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처에 있는 좋은 레스토랑도 한번 예약해 보시고 그리고 맛있는 거 드시고 디저트도 맛있게 젤라또 같은 거 드시고 걸어가다가 사실은 내가 당신한테 차를 한 대 선물하고 싶은데 이것 중에서 되게 고민이야. 근데 한번 타볼까? 뭐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너무 멋있는 남편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댓글 좀 어떻게 결정하셨는지 꼭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네요. 그리고 정말 멋진 남편이십니다. 저도 결혼 기념일 20주년에 이런 고민하고 싶네요. 형, 새 영상 올라올 때마다 구독 누르고 있어. 그거 맞아? 정말 감사합니다. 이 댓글 달아주신 것도 감사하고요. 자, 오늘 그랜저와 제네시스 GV70에 달렸던 저희 하이커 여러분들의 댓글들 쭉 소개해드리면서 제 생각도 한번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제 취향 그리고 드리고 싶은 말들, 인사이트들, 제가 느낀 것들, 살면서 나누고 싶은 여러 가지 고민들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제가 자동차 카테고리로 계속 영상들을 올리고 있는데요. 가을에 리뉴얼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때는 인물 블로그 카테고리로 조금 더 자동차나 이런 소비재들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새로운 포맷을 좀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훨씬 더 자유롭게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면서 답을 찾고 있습니다. 응원해 주시고요. 더파크는 앞으로 더 재미있어질 겁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 시간이 소중한 우리를 위한 취향 공동체 더파크 정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